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주 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미진해서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1월이었습니다.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인 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라는 뜻으로 주로 병원에서 선배가 신규 간호사를 길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혼내거나 가르치는 이 간호사 선후배 사이 특유의 괴롭힘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신설되기 전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건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고요.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 동료 직원이 15.7%, 고객이 10.1% 등이었고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61.4%로 정규직 41.9%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쯤 되는 직장인은 어떤 형태로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든 근로자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규정은 어떤 회사든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상시적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어길 시에는 어떤 조치가 처해지나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관련법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언 및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 지시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어떤 노동관계 법령상의 위반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행위의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실효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법이 시행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법 시행 이후인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괴롭힘 진정 사건은 379건으로 상당한데요. 그 유형별 순서로는 부당 지시와 따돌림 및 차별, 폭행과 폭언, 모욕 및 명예훼손, 강요 등의 순서였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얼마 전에는 강원랜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거 좀 관련 상황 들어볼까요? 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강원랜드 사내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은 총 11건입니다. 특히 11건의 사건 사고 중 성폭력에 해당한 사건이 4건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강원랜드 직원이 산악 식습수행과 술을 마신 뒤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강원랜드에서는 성적 수치심, 고의적인 신체 접촉, 음란물 노출 등의 성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신체적 폭행도 2건이나 있었는데요. 2018년 사원이 같은 사원을 폭행하고 또 다른 사원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는데 가해자 2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사건 피해자가 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르바이트생을, 사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차장이 대리를 괴롭히는 식으로 사내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강원랜드는 성수기 때 1,000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할 정도로 정말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를 지금 일례로 살펴봤지만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연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건의 조사 과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모두 맡겨놓았지만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게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용자 역시 직장 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신고 접수의 주체와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모두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가해자는 사용자의 징계 조치 이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심지어 사용자가 징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봉과 근신 같은 징계 외에 별다른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말고 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의 한계, 사용자의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 등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좀 한계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 한 가지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용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고용노동부가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종 사건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결 처분한 뒤 아나운서들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방송국과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싸움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신설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에서 해고당한 후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후
그 후에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출근했지만 MBC는 그들을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이 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6일입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어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종결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서부지청이 이렇게 종결 처분한 이유는 뭘까요? 네, 서울 서부지청은 종결 처분 당시 법 시행일 이후 사내조사위원회에 권고한 발표와 이에 따른 사측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의 상황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측이 권고한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개선을 시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정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가 되자 얼마 전에 열린 국감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네, 시민석 서울노동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괴롭힘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유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미래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팁을 알려줬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네, 한국석유공사에서 20, 30년 동안 일해온 관리직 노동자들도 법 시행 당일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직위강 등 경력 무관부서로 이동, 업무 미부여, 후배들 앞에서 과제 발표 지시, 별도 공간 분리, 다른 직원들과 별도 평가 제도 실시 등 전형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근 울산지청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네. 법 시행 후에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청은 이에 대해서는 법 위반인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정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 신체적,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가운데 26%인 98건은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근로자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고 있는 셈인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갑질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거기에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관리 감독을 또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고용노동부가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형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 감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분야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시감독은 기획형 감독, 근로감독 청원제, 신고감독제로 정비합니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호사의 태움, 공짜노동 등이 보도된 종합병원을 근로감독하는 것입니다. 신고형 감독도 새로 도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뭡니까? 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을 진행을 하는 거군요. 자, 또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고인을 분리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전체에 내년까지 수사실을 설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법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